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은 PPT 영상을 보시면서 짧고 중요한 영상, 또 중요한 말씀만 드리고 영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전세 사실 거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건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및 전세 가격 지수 추이를 가져가 봤는데요, 1986년도부터 19년도 재작년까지 이 노란색은 매매 지수고요, 파란색은 전세 지수입니다. 아마 이 영상 또 이 그래프를 보시는 분들 중에 쓰라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내가 14년도 15년도 이때쯤에 샀었어도 참 많이 좋았을 건데, 이때 정도 되겠네요. 조금 완만하게 2013년 14년도부터 조정되다가 뭐 17, 18, 19, 20 뭐 지금은 이 정도 더 올라갔겠네요. 아까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제가 오늘 투자자의 관점에서, 제가 현재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왜 감사드린다 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지역마다 조금씩 특성상 좀 시기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전세 가격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간 곳 있죠. 뭐 서울이 여기가 무조건 이렇다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전세 가격이 빠지는 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급이 많았을 때, 신축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게 되면 신축 아파트 전세 가격이 내려가게 되죠. 공급이 많다 보니까. 그럼 주변에 있는 구축도 당연히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지수가 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서울의 헬리오시티가 수천 세대 공급이 되었을 때 전세 가격이 조금 조정받았던 것도 아마 그런 이유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이런 식이죠. 물량이 많고 신규 물량이 엄청 많아지고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때, 예를 들어가지고 모 투자자가 이제 내 집 마련하십시오, 전세 가격 이렇게 많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전세가 빠지니까 매매가도 조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내 집 마련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린다면, 전세 사시는 분들 중에 아마 또 많으신 분들이, 아니 지금 가격이 좀 있으면 미분양이고 더 떨어질 거고 물량이 많다는데 지금 내가 이걸 사라 그러는 것은 네 물건, 네가 투자한 물건을 내가 받으라는 얘기 아닌가? 이게 어디서 그런 개 같은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 있겠죠. 또 이렇게 하실 분들 중에도, 나는 지금 좀 있으면 정말 이제 가격이 정말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나는 생각해보고 현재는 전세 사는 게 개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죠. 다음에 반대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적인 관점, 이제 미분양이 점점점 소진되면서 전세가가 바닥을 다진다 그러죠. 이 그래프상에서도 가격이 이렇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요런 시기, 요 시기에 미분양이 소진되고, 이제 점점 이제 전세 같은 이제 신축 분양이라든지 주변의 구축도 점점점 분양 물량이 다 소진되고, 물량이 없어짐에 따라 가지고 바닥을 다지면서 점점점 올라가게 되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시기에 있는 전세 사시는 분들께, 예를 들어서 또 유튜브라든지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전세가 바닥을 다졌다, 이제는 전세 사지 말고 앞으로 전세가 더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또 사시는 분들은 반대로 또 어떤 얘기 합니까? 아니 이제 점점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떨어질 일밖에 없다. 아까 여기 반대적인 입장이죠. 여기서는 더 떨어진다, 내려가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 그러고, 여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은 하락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락한다가 똑같은데 처음 시작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전세를 살다가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또 매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그때 가서 내 집 마련을 하든지 구축으로 하든지 아니면 분양을 계속 좀 노리든지 하겠다. 지금은 전세 사는 것이 낫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요즘에 보증보험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 보험이 다 있죠. 그래서 보험 가입해가지고 추후에 내가 어차피 전세금 내가 다 돌려받을 건데,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은 더 떨어질 확률이 있다, 지금 너무 고점이다, 이제는 하락할 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돼가지고 내 집 마련하든지 더 좋은 쪽으로 내가 전세를 살든지 갈아타게 하겠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맞출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점점 미분양이 소진되면서 이제 전세가 이제 바닥까지 왔다, 많이 떨어졌다, 이때 내가 전략적으로 기존에 있던 전세금을 다시 내가 집주인에게 돌려받든가, 동시에 나는 그때 실거주할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비율적으로도 상당히 낮다고 보고, 근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90% 이상 아니면 80% 이상이 나는 지금 전세를 사는데, 말해서 제가 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큰 계획이 없을 확률이 높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집값, 우리가 보통 하한선이라 그러죠. 집값이 이 정도까지는 안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 전세가까지는 안 떨어지겠죠. 왜냐면 전세는 실거주용이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전세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할 일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전세가 기준으로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르는 이 전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가 또 매매가가 더 떨어지지 않는다. 전세를 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도 있고 임대인도 있고 집주인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기존에 시장에 나와야 될 전세 매물이 더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전세도 없고 안 그래도 없는 전세 물량도 더 없어지면서 더 구해지면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더 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작년 8월 이후로 전세가가 더 올라간 지역이 많다는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전세를 들어갈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은 한정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더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제는 앞으로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확률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급이 없는 지역에서는 말이죠. 근데 전세 살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내 집 마련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렇게 반반으로 갈리실 것 같은데 아니야 저거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너무 전세 앞으로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이 고평가되었고 금리도 올린다 그러고 이제는 모 지역에서는 미분양도 속출한다 그러기 때문에 전세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매가도 떨어질 거야. 조정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저 사람 말대로 들어보니까 지역별로 다르겠구나. 양극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향후 공급, 향후 입주,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구축이라든지 준신축에 대한 전세가라든지 전세 물량들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가, 늘어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봐야 되겠죠. 전략적으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나 기존에 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사람들 뭐 하락론자 폭락론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고점이야. 금리도 인상된대. 이제는 공급도 폭탄이라 그래. 더 이상 뭐 사람들이 뭐 이게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질 일밖에 없어. 그렇구나. 이제는 정말 떨어질 일밖에 없구나. 뭐 우리 지역에 미분양이 속출한데 근데 나중에 봤더니만 또 미분양 다 소진되고 뭐 줍줍도 다 끝나고 다 계약률이 완판됐대. 그 이후의 소식들은 또 궁금해하지 않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제발 깨달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전세를 사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괜찮고 그런 포지션 괜찮지만 큰 나중에 계획이 없고 내가 앞으로 2년 뒤에 4년 뒤에 지금 내가 사는 전세를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 막연하게 전세 가격 떨어질 거야 이제 폭락할 거야 하락할 거야 라고 믿는 이런 분이 있다면 이거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아닌가. 우리가 이 집주인들 또 투자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좀 비난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측면 어떤 거냐면 저 사람들은 나중에 시세 차익을 또는 뭐 전세 상승분을 저 사람이 다 가지게 되네. 와, 이 전세를 내가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은 무이자 대출 받은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나중에 시세 차익 다 전부 다 저 사람들이 얻어가는 것은 너무나 배 아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앞으로 하락할 것, 또 전세가가 역전세 될 것,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투자자가 취익을 취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그래도 필수가 아닌가. 남 좋은 일 시키지 말자. 제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요. 그래도 전세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저는 예측하건대 앞으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 투자자가 존재하고 전세자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임대 임차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는 수요 공급 둘 다 필요에 의해서 생긴 제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윈윈이라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투자자의 승리가 확실하겠지만 전략적으로 내가 전세 살면 반드시 필요하다. 2년 뒤에 4년 뒤에 나는 이 지역에 앞으로 향후에 전세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것이고 집값이 하락할 그런 상황이 좀 더 내가 가능성이 더 높다기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나는 내 전세금을 지킨과 동시에 그때 가서 하락한 이때 집값 또는 하락한 전세금을 나는 그에 따라 가지고 집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내 집 마련 할 것이야 라고 이런 계획을 잡는 분과 2년 뒤에 4년 뒤에 난 모르겠어 뭐 아무것도 몰라 그냥 살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의 앞으로 미래 이런 방향성이라든지 앞으로 이 내가 가진 자산의 이런 척도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월세로 하면 말이야 내가 매달 그 월세 몇십만 원 나가는데 너무 아까워. 그렇게 되면 내 전세가 좋아. 전세가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고 조금 더 장기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과 플랜이 필요한 것이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전세 물량도 축소되고 그렇기 따라서 상대적으로 전세에 대한 가치는 상승되어서 집주인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반전세화를 시키면서 또 월세화가 좀 더 가속화되면서 더더군다나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하겠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죠. 야,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신축 아파트라든지 좋은 아파트, 더 넓은 아파트, 더 상권이 좋고 학군이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었는데 과연 이 정부가 이걸 쉽게 시행할 수 있을까? 서민을 위한 정비라고 하는 이번 정부가요. 임차인들은 내 돈만 가지고 그러면 전세를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진짜 까딱하면 정부 이런 뭐 정치적 입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임차인들을 너무나 이렇게 옥죄인다면 힘들지 않을까? 과연 이게 실행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정부가 지금 대출 규제를 해야 됩니다라고 막 하는 상태에서도 이번 정부에서도
이건 과연 이런 법이 통과될까라고 생각했었는데도 통과된 법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진짜 까딱하면 진짜로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이 임차인이 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될 수도 있다. 또는 투자자들이 될 수 있다. 10중 8구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많이들 전세 들어오시는데 이 자금을 규제한다? 그러면 진짜로 부동산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치명적인 이런 부동산을 잡을 수 있겠지만 정말 치명적으로 그런 작용할 요소가 많다. 전세자금 대출을 한다면 말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들의 저항이 커지겠죠. 이번 정부의 절대 다수의 이런 지지했던 분들이 그쪽인 분들이 제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거 실행될까 안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경우성이 많겠지만 쉽지 않겠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세 가치는 규정해지고 전세 물량은 소진되고 그런 지역에 따라서는 전세가가 고공행진할 확률이 높아지면 따라가지고 이 전세가가 매매가까지 밀어올리는 이런 확률이 많은 지역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포지션에 서실 겁니까? 전략적으로 전세를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집 마련 모르겠고 앞으로 너 폭락한다니까 난 전세 살 거야, 월세는 더 싫어, 이런 그냥 아무런 큰 계획 없는 포지션에 서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선택이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들은, 임대인들은, 집주인들은, 전세 사실 분들은 아무래도 감사할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여러 가지 포지션에 따라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현재 제 포지션, 투자자, 임대인,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소진되면서 전세 사실 분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세 사실 분들은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까. 전세 가격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고공행진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는 어떤 포지션에 설 것인가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선택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